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 그 중에서도 수조 원의 자금을 굴리는 대형 헤지펀드의 트레이딩 룸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 책상 뒤에 앉아있는 이들의 양력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하버드, MIT, 스탠퍼드 출신의 천재들. 복잡한 미적분 방정식을 정해진 시간 안에 완벽하게 풀어나가고 대형 금융공학 모델을 설계하는 수재들이 줄을 지어 앉아 있습니다. 대중은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저렇게 머리가 좋고 세상의 모든 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면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매수 버튼과 매도 버튼을 누르는 단순해 보이는 행위에서 저 천재들이 패배할 리가 없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아주 상식적이고 평범한 직관입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 위대한 상식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트레이딩 룸은 매년 수많은 천재가 가장 처참하게 부서져 나가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습니다. 수능 만점을 받고 천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온 이들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바다 앞에만 서면 터무니없는 판단을 내리며 계좌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됩니다. 잭 슈에거가 40년 동안 월스트리트의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을 추적하고 인터뷰하면서 내린 첫 번째 가장 충격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트레이딩의 성공은 지능지수나 학벌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유나의 유니크 경제학에서는 심도 있는 내용을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 건데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좋아요 한번 꼭 누르고 시청 부탁드릴게요. 잭 슈에거는 2014년 4월 CFA 인스티튜트 블로그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이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짚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깔린 수많은 천재가 왜 트레이딩에서 돈을 잃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트레이딩의 성패를 결정짓는 것은 높은 지능이 아니라 철저한 감정적 규율이라고 답했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너무 좋은 사람일수록 트레이딩에서 더 처참하게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역설까지 존재합니다. 왜 이런 기이한 모순이 발생할까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학문과 시험은 대개 정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더 정교한 공식을 대입하면 반드시 하나의 완벽한 정답에 도달합니다. 평생 그렇게 학습해온 천재들은 시장 역시 일종의 복잡한 수학 문제로 바라봅니다. 거시경제 지표, 기업의 재무제표, 통화정책의 흐름을 컴퓨터에 밀어넣으면 완벽한 매수 타점과 상승 확률이 도출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들은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는 효율적 시장 가설, 즉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즉각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이론을 머릿속에 체계화한 채로 시장에 진입합니다. 시장은 인간의 온갖 탐욕과 공포, 질투와 광기가 실시간으로 얽혀서 움직이는 복잡계입니다.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정답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공간입니다. 여기서 천재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분석 모델이 시장의 실제 가격 움직임과 어긋나기 시작할 때 평범한 사람들은 당황하지만 천재들은 분노합니다. 자신이 틀렸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잠시 미쳤을 뿐이며 결국 자신의 계산이 맞을 것이라는 강한 확증 편향에 사로잡힙니다. 이들은 자신의 분석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시장과 전면전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손절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분석이 맞으니 더 싼 가격에 살 기회라며 포지션을 무리하게 늘립니다. 소위 말하는 물타기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천재의 자존심을 비웃듯 아래로 끝없이 추락합니다. 결국 자금의 한계에 도달해 강제 청산을 당하고 나서야 그 똑똑한 머리가 시장 앞에서는 아무런 방패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잭 슈에거가 만난 시장의 마법사들은 학계의 효율적 시장 가설을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에 실린 잭 슈에거의 저서 리뷰를 보면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시장이 결코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비효율성, 즉 대중이 감정적으로 흥분하거나 공포에 질려 가격을 정상 범위 밖으로 밀어낼 때 생기는 그 틈새를 포착해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능의 영역이 아니라 관찰의 영역이며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의 영역입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더라도 시장이 내 가설과 다르게 움직일 때 자존심을 꺾지 못하면 그 지능은 오히려 스스로를 찌르는 칼날이 됩니다.
40년간 월스트리트의 꼭대기에서 생존자들을 지켜본 잭 슈에거의 통찰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장에서 당신의 똑똑함을 증명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돈을 벌고 싶습니까? 천재들이 이토록 쉽게 무너지는 시장이라면 도대체 수백억,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 그 자리에 오른 것일까요? 그들은 처음부터 대중과 다른 특별한 유전자를 가졌던 걸까요? 그렇다면 왜 그들의 과거 기록에는 약속이나 한 듯 처참한 실패의 흔적이 낙인처럼 찍혀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투자자가 서점에서 잭 슈에거의 책을 펼칠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영웅 신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천억 원의 자산을 움직이며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시장을 지배해온 초인들의 연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화려한 수익률 지표와 직관적인 타이밍의 미학을 보며 나도 저런 완벽한 기술을 배우면 당장 내일부터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짜릿한 환상에 젖어듭니다. 완벽한 승리자들의 발자취를 그대로 복사하고 싶다는 탐욕입니다. 역사적 기록을 한꺼풀만 벗겨내면 그 화려한 영광의 바닥에는 약속이나 한 듯 처참하게 찢겨나간 계좌의 잔해가 널려 있습니다. 잭 슈에거가 인터뷰한 전설적인 마법사들의 커리어를 추적해보면 기이할 정도로 공통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계좌 파산, 영어로 블로운업이라고 부르는 전 재산의 탕진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지배자가 되기 전에 먼저 시장의 가장 비참한 재물이 되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통과 의례를 거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매매의 신으로 불렸던 마이클 마커스입니다. 그는 잭 슈에거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초기 트레이딩 역사를 고백하며 자신이 어떻게 연속해서 계좌를 파산시켰는지 생생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가진 전 재산과 어머니에게 빌린 돈까지 합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위 말하는 초심자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설익은 분석으로 진입한 포지션이 우연히 시장의 강한 추세를 만나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자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 순간 마커스의 뇌는 강렬한 도파민에 절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도 쉬워 보였고 자신이 시장의 비밀을 풀어낸 대단한 천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자만심은 인간의 선택을 극단적으로 왜곡합니다. 그는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아주 기초적인 규칙을 가볍게 무시했습니다. 설마 내 계산이 틀리겠느냐는 오만이 눈을 가린 것입니다. 그는 더 큰 한 방을 노리기 위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자산의 한계를 한참 초과하는 과도한 레버리지를 일으켜 올인 베팅을 감행했습니다. 시장은 그 오만한 천재를 기다렸다는 듯이 정반대 방향으로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폭락하는 순간 마커스는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손절을 해야 한다고 알고 있었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 엄청난 돈을 쥐어주던 시장이 나를 배신할 리가 없다는 현실 부정, 그리고 지금 손실을 확정지으면 어머니의 돈과 내 전 재산이 신기루처럼 사라진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킨 것입니다. 결국 단 며칠 만에 그의 계좌는 문자 그대로 완전히 청소당했습니다. 잔고가 0이 되어 시장에서 강제로 퇴출당한 것입니다. 이런 파산의 경험은 마이클 마커스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시장 마법사들이 커리어 초기에 최소 2번에서 3번씩 계좌를 완벽하게 날려버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똑똑하고 비범한 인물들이 프로가 되기 직전에 이런 극단적인 파멸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연승 뒤에 찾아오는 리스크 과소평가의 기계적 메커니즘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연속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리스크를 인지하는 편도체의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수익을 내는 동안 느꼈던 환희가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올린 트레이더는 어느 순간 자신이 시장의 신이 되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자만심이 극에 달했을 때 평소라면 절대 잡지 않았을 거대한 포지션을 단 한 번의 매매에 집어넣습니다. 문제는 시장이 수백 번의 승리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예외를 만들어내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수년 동안 고생해서 쌓아올린 누적 수익이 단 하루 동안 벌어진 돌발 악재와 고집스러운 물타기 때문에 단 한 방에 완전히 청소되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마추어 트레이더들이 무너지는 가장 전형적인 경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들은 기법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연승 뒤에 찾아오는 자만심 제어에 실패해서 망합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들과 매일같이 사라지는 평범한 아마추어들의 진짜 갈림길은 이 파산이라는 고통의 심연을 지나온 이후에 결정됩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계좌가 파산하면 시장을 사기판이라 비난하며 떠나거나 혹은 분노에 가득 차 더 큰 빚을 내어 시장에 덤벼들다 완전히 파멸합니다. 잭 슈웨거가 만난 마법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 재산이 날아가는 그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자신이 왜 실패했는지를 현미경으로 관찰하듯 철저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시장의 방향을 맞추지 못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 있다는 확률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한 채 내 계좌를 통째로 위협할 수 있는 규모를 베팅했기 때문에 망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즉, 실패의 근본 원인은 차트 분석의 오류가 아니라 내 자산의 생사를 가르는 수학적 저울질, 바로 포지션 사이즈의 통제 실패에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깨달음은 그들의 뇌 회로를 완전히 재배선했습니다. 파산의 고통을 겪고 난 후에 마법사들은 더 이상 시장에서 화려한 기법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어떻게 하면 이 차가운 전장에서 영원히 생존할 수 있을지, 즉 리스크 관리의 규칙을 정립하는데 온 신경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잭 슈웨거의 인터뷰 전반을 흐르는 그들의 초인적인 냉정함은 과거에 겪었던 처절한 파산의 피비린내 속에서 길러진 방어기제였던 셈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토록 처절하게 깨달았던 리스크 관리의 핵심, 진입 타점보다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그 포지션 사이즈의 수학적 진실은 도대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 걸까요? 왜 단 한 번의 베팅 규모를 잘못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계좌는 수학적으로 파산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직면하게 되는 걸까요? 주식이나 선물, 가상자산 시장에 처음 발을 들인 초보 투자자들의 모니터를 들여다보면 예외 없이 똑같은 풍경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화면 가득 복잡한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 RSI 같은 각종 기술적 지표들이 빽빽하게 얽혀 있고 온갖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뒤져가며 내일 당장 급등할 종목이나 기가 막힌 매수 타점을 찾아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켭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밖에 없습니다. 어디서 사야 가장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까? 정확한 진입 타이밍, 즉 타점만 완벽하게 알아내면 시장에서 거대한 부를 거머쥘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에 찬 집착입니다. 이러한 갈망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지만 잭 슈웨거가 발견한 시장의 잔인한 진실은 이 믿음을 완전히 조각냅니다. 1989년 출간된 잭 슈웨거의 인터뷰집에서 전설적인 트레이더 브루스 코브너는 매매의 본질을 꿰뚫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진입 가격이나 타이밍보다 포지션 사이즈, 즉 한 번의 매매에 내 전체 자산에 얼마를 태우느냐가 100배는 더 중요하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똑같은 차트 자리에서 똑같은 지표를 보고 동시에 매수 버튼을 누른 두 명의 트레이더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한 사람은 수백 %의 수익을 올리며 살아남고 다른 한 사람은 며칠 만에 계좌가 처참하게 청소당하는 극단적인 결과의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그들이 진입한 타점이 아니라 각자가 감당한 베팅의 크기에서 결정됩니다. 왜 베팅 사이즈가 이토록 기계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하려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단순한 비중 조절의 개념을 넘어 수학적인 생존 확률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금융공학이나 통계학에서 다루는 개념 중 파산 확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우위를 가진 전략을 사용하는 트레이더가 있더라도 단 한 번의 매매에 거는 판돈의 크기가 자산 대비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순간 그 계좌가 미래의 어느 시점에 0으로 수렴할 확률은 수학적으로 100%에 가까워집니다. 많은 아마추어 투자자가 착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바로 승률에 대한 맹신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트레이더가 오랜 연구 끝에 10번 매매하면 9번은 무조건 이기는 승률 90%짜리 놀라운 매매 기법을 개발했다고 해봅시다. 이 기법은 시장에서 거의 무적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트레이더는 한 번 매매할 때마다 자기 전 재산의 50%를 베팅해도 안전할까요? 10번 중 9번을 이기니까 손실을 보더라도 금방 복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통계학의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승률이 90%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언제든 10%의 확률로 틀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10%의 실패 확률은 아주 정직하게도 연달아 발생할 수 있는 독립시행의 성격을 가집니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반반이지만 재수가 없으면 연속으로 5번, 6번 뒷면이 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승률 90%의 전략을 쓰더라도 재앙 같은 돌발 변수가 겹치면 연속으로 3번, 4번 틀리는 구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이때 전체 자산의 50%를 베팅했던 트레이더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실에서 자산의 절반이 날아갑니다. 두 번째 손실이 연달아 찾아오면 남은 자산의 절반이 또 날아가며 원금은 처음에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단 2번의 연속 손실만으로 계좌는 회복 불가능한 치명상을 입고 세 번째 손실이 나면 기계적으로 파산에 도달합니다. 승률 90%짜리 위대한 무기를 손에 쥐고도 베팅 사이즈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전장 부근에도 가보지 못하고 퇴출당하는 것입니다. 잭 슈웨거가 인터뷰한 헤지펀드 시장 마법사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의 매매 아이디어나 종목의 자신 전체 자산의 5% 이상을 절대 베팅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고수했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들이 1에서 2% 수준의 아주 미미한 리스크만을 단일 매매에 노출시킵니다. 대중의 눈에는 수백억 원을 굴리는 자산가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소심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겁이 많아서가 아니라 시장의 무작위적인 연속 손실 구간에서 계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정교한 수학적 방어벽입니다. 베팅 사이즈를 극도로 낮추어 잡으면 연속으로 5번, 10번 가설이 틀리더라도 계좌가 입는 전체 타격은 원금의 10% 내외에 불과합니다. 트레이더의 자산이 안전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왔을 때 언제든 다시 냉정하게 가설을 세우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수학적 체력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마추어들은 매번 자신의 계좌 전체를 담보로 잡는 위험천만한 러시안 룰렛을 돌립니다.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를 기법 아래에 두고 한두 번의 성공에 도취되어 베팅 크기를 키우는 순간 시장은 단 한 번의 예외적 파도로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아갑니다. 여기에 과도한 매매 횟수라는 부작용이 결합하면 파멸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라집니다. 잭 슈웨거의 연구에 따르면 아마추어들이 무너지는 주요 기전 중 하나는 확신이 없는 구간이나 시장의 소음 속에서 너무 자주 매매를 감행하는 오버 트레이딩입니다. 베팅 사이즈가 큰 상태에서 매매 횟수까지 늘어나면 수수료와 거래 비용은 물론이고 시장의 무작위적인 변동성에 계좌가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자산이 모래성처럼 흘러내리게 됩니다. 결국 포지션 사이즈를 조절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내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확률적 겸손함을 계좌 잔고에 투영하는 행위입니다. 시장에서 롱런하는 프로들은 타점을 맞춰서 대박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때 내 계좌에 떨어지는 폭탄의 크기를 파편 하나 수준으로 미세하게 쪼갤 줄 아는 수학적 통제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토록 명확한 수학적 진실을 머리로는 쉽게 이해하면서도 실제 매매룸에만 들어가면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미쳐서 자산에 넘치는 과도한 포지션을 잡게 되는 걸까요? 왜 리스크 관리라는 브레이크가 먹통이 되면서 계좌를 사지로 몰고 가는 걸까요? 이 기이한 반복적 실패의 이면에는 인간이 수만 년 동안 진화하면서 뇌 속에 각인해온 거대한 생물학적 비극, 즉 편도체 하이제킹의 저주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자주 하곤 합니다. 친구들과 모여서 아무런 대가도 걸리지 않은 보드게임을 하거나 가상의 사이버 머니로 움직이는 모의 투자 대회를 할 때는 세상에서 가장 과감하고 노련한 전략가가 됩니다. 과감하게 베팅해야 할 타이밍에는 주저없이 판돈을 키우고 내 패가 불리하다는 판단이 서면 미련 없이 카드를 던지며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이때 우리의 머리는 차갑고 명석하게 돌아갑니다. 수치와 확률을 계산하는 속도도 빠르고 주변 상황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풍경에 딱 한 가지 조건만 바꾸면 모든 것이 기이하게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가상의 숫자가 아니라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땀 흘려 모아온 실제 자산 혹은 당장 다음 달에 전세 보증금으로 돌려주어야 하거나 자녀의 등록금으로 쓰여야 하는 한 푼이라도 잃으면 내 인생의 궤적이 통째로 흔들리는 절박한 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순간입니다. 모니터 화면에 찍히는 빨간 불과 파란 불의 깜빡임에 따라
내 실제 자산 가치가 몇백만 원씩 출렁이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그토록 냉철했던 인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심장 박동수가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가락은 사정없이 떨리고 분명히 머릿속으로는 지금이 손절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은 완전히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수익이 나면 혹시라도 이 돈이 다시 사라질까봐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여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에 도달하기도 전에 허겁지겁 매도 버튼을 눌러 이익을 확정지어버립니다. 매매가 끝나고 나면 스스로가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자책감에 빠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할까? 왜 나는 타고난 투자 체질이 아닐까 하며 자신의 의지력을 탓하곤 합니다. 잭 슈웨거가 40년 동안 시장의 전설들을 인터뷰하며 도출한 인류학적 통찰은 이 비극이 당신의 정신력이나 의지력이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금의 성격이 인간의 인지 능력을 지배하면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현상입니다. 월스트리트의 마법사들은 이 현상을 두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잃으면 안 되는 돈, 즉 두려운 돈을 시장에 밀어넣는 순간 그 트레이더는 진입하기도 전에 이미 패배가 확정되어 있다는 법칙입니다. 인간의 뇌는 수만 년 동안 거친 야생에서 포식자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진화해왔습니다. 우리의 두개골 안에는 이성적인 분석과 확률적 계산을 담당하는 외대 뇌피질, 즉 전두엽이 존재하는 동시에 생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감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몸을 움츠리게 만드는 원시적인 뇌, 바로 편도체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평상시나 안전한 자금을 다룰 때는 전두엽이 주도권을 잡고 냉정하게 상황을 통제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아득히 초과하는 비중을 싣거나 삶을 지탱하는 절박한 자금을 시장의 변동성에 노출하는 순간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이를 단순한 금융거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편도체는 이 상황을 밤바다에서 굶주린 맹수를 마주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실존적 생존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때 뇌과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편도체 하이제킹 현상이 발생합니다. 생존을 위해 급박해진 편도체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고 의사결정권을 찬탈해버리는 것입니다. 편도체가 뇌를 지배하면 인간의 행동 양식은 오직 두 가지, 싸우거나 도망치거나로 단순화됩니다. 확률적 사고나 통계적 유연성,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같은 고차원적인 인지 기능은 작동을 멈춥니다. 손실 구간에서 손절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얼어붙는 것은 포식자 앞에서 죽은 척 몸을 웅크리는 원시 인류의 생존 본능이 튀어나온 결과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수익이 나도 전전긍긍하며 이익을 챙기는 것은 야생에서 사냥감을 발견했을 때 언제 빼앗길지 모르니 일단 입에 넣고 보자는 유전자적 각인이 발현된 것입니다. 결국 두려운 돈으로 매매를 한다는 것은 인지 능력이 완벽하게 마비된 정신병동의 환자 상태로 세계 최고의 천재들과 알고리즘이 가득 찬 전장에 맨몸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매매 기법을 책으로 외우고 주말 내내 차트를 복기하며 완벽한 타점을 준비했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내 계좌에 실린 자금의 무게가 내 뇌의 편도체를 자극하는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그 모든 준비물은 한순간에 무력화되기 때문입니다. 잭 슈웨거가 인터뷰한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이 수익의 크기에 초연하고 손실 앞에서도 기계적인 냉정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의 정신력이 우리보다 특별히 강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애초에 자신의 편도체가 깨어나지 않을 정도로 완벽하게 통제된 자금, 즉 잃어도 내 일상과 인생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성격의 자금만을 전장에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성격 자체가 전두엽이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쾌적한 생물학적 환경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멘탈을 강화하기 위해 명상을 하거나 심리서적을 읽으며 자신을 다잡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자금의 규모와 성격을 바꾸지 않는 한 생물학적으로 설계된 뇌의 공포 반응을 의지력만으로 이겨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트레이딩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리스크 관리는 차트 위에 손절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뇌가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안전한 자금의 한계선을 설정하는 일입니다. 이처럼 자금의 무게를 줄이고 뇌의 이성을 확보했다면
이제 우리는 비로소 시장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눈으로 가장 먼저 재정의해야 하는 것은 대중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피해가고 싶어하는 트레이딩의 필연적인 그림자, 바로 손절매라는 행위입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은 이 손절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았기에 자산을 파괴하는 폭탄이 아닌 자신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무장할 수 있었을까요? 주식창을 열어두고 매매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내가 상가격 밑으로 파란색 숫자가 커지며 계좌의 마이너스 폭이 깊어질 때입니다. 이때 수많은 투자자가 선택하는 단어는 손절매입니다. 하지만 대중에게 이 손절매라는 행위는 단어 뜻 그대로 내 살을 깎아내고 뼈를 끊어내는 듯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동반합니다. 사람들은 손절을 내가 매매에서 패배했다는 낙인으로 받아들입니다. 내 판단이 틀렸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하고 내 소중한 자산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을 확정짓는 끔찍한 처벌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든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손절선을 아래로 늦추거나 아예 모니터를 닫고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며 외면하는 선택을 내립니다. 40년 동안 시장의 꼭대기에서 군림한 이들을 인터뷰한 잭 슈웨거의 기록을 보면 대중이 가진 이 보편적인 상식은 완벽하게 뒤집어집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에게 손절매는 고통스러운 패배의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손절은 내가 시장에 던진 가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신선하고 명확한 정보적 지표였습니다. 2013년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저널에 수록된 잭 슈웨거의 저서 분석 논문들을 들여다보면 성공한 트레이더들이 손절을 다루는 기계적인 방식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들은 진입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미 손절 가격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확하게 정해둡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그들이 정한 손절선은 이만큼 이르면 마음이 아프니까 나가야지 하는 감정적 임계치가 아닙니다. 가격이 이 라인 밑으로 내려간다면 내가 처음에 이 종목을 샀던 근거와 가설이 완전히 무너진 것이다라는 논리적 경계선입니다. 이것은 실험실의 과학자가 가설을 검증하는 과정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과학자가 어떤 약품의 효과를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시작할 때 만약 특정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이 가설은 틀린 것이라는 기준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 데이터가 실패를 가리키면 과학자는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가설이 틀렸음을 확인하고 그 실패라는 정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가설을 정교하게 수정할 뿐입니다. 마법사들에게 손절은 딱 그 수준의 정보 획득 행위였습니다. 대중은 매매를 할 때 100%의 승률을 원합니다. 내가 사면 무조건 올라야 하고 내 판단은 항상 옳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프로들은 시장을 철저한 확률의 게임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자신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번 중 대여섯 번은 언제든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인정하고 매매에 임합니다. 여기서 트레이딩의 가장 거대한 비밀인 수익의 비대칭성, 즉 손익비의 마법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잭 슈웨거가 인터뷰했던 헤지펀드 트레이더들 중에는 의외로 승률이 30%나 40%대밖에 되지 않는 인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10번 매매해서 6번을 지는데 어떻게 수천억 원을 버는 대자산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들은 틀렸을 때 발생하는 손실의 크기를 손절매라는 도구를 통해 항상 10의 크기로 묶어두었습니다. 반면 자신의 가설이 맞아떨어져 추세가 터졌을 때는 익절을 길게 가져가며 50에서 100에 달하는 거대한 수익을 짜내었습니다. 승률이 40%에 불과하더라도 6번의 패배에서 잃은 돈의 합은 60입니다. 하지만 4번의 승리에서 얻은 수익의 합은 200이 넘어갑니다. 결국 계좌는 시간이 흐를수록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기계적 구조를 갖추게 됩니다. 아마추어들은 이 구조를 정반대로 뒤집어서 매매합니다. 승률 90%를 자랑하며 9번 동안 매번 10씩 작은 수익을 올리다가 단 한 번 손절을 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100이나 200이 넘는 치명적인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결국 손절매를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을 내 자산이 파괴되는 공격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손절을 정보로 재정의하는 순간 관점이 바뀝니다. 손절은 내 자산을 파괴하는 폭탄이 아니라 내 전체 자금력을 보호하여 다음번 수십 배짜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보존해주는 가장 고마운 방패입니다.
프로들은 손절이 체결되는 순간, 아, 이번 가설은 틀렸구나. 다음 가설을 준비해야겠다라며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 매매 일지에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잭 슈에거가 40년간 관찰한 시장의 생존자들은 손절매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측이 빗나갔음을 가격이 증명할 때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시장에 돈을 지불하고 빠져나왔습니다. 손절매를 고통이 아닌 순수한 정보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자산 대비 베팅 크기를 제어하는 수학적 저울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장벽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나에게 맞는 안전한 자금 규모를 정하고 손절매를 정보로 받아들일 준비를 마쳤더라도 정작 가져온 매매 기법이 내 본성과 어긋난다면 계좌는 다시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다고 소문난 100억 부자의 유료 강의를 그대로 복사해와도 내 계좌에서는 독약으로 돌변하는 걸까요? 주식이나 선물 시장에서 큰 돈을 잃고 좌절에 빠진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매달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수백억 원의 자산을 벌어들였다고 인증하는 유명 트레이더들의 유료 강의나 그들이 집필한 비법서입니다. 그곳에는 차트의 거래량 분석법, 특정 보조지표의 골든크로스 타이밍, 세력의 매집 흔적을 읽어내는 기가 막힌 공식들이 정교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강의를 듣는 순간에는 눈앞이 번쩍 뜨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이 가르쳐준 공식대로 선을 긋고 진입 타이밍을 맞추기만 하면 당장 내일부터 손실을 모두 복구하고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희망에 부풀어 오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완벽해 보이는 매매 공식을 그대로 가져와 내 계좌에 똑같이 적용하는 순간 결과는 참담한 손실로 귀결되곤 합니다. 가르쳐준 강사는 분명히 같은 시장에서 오늘도 수천만 원을 벌었다고 계좌를 인증하는데 왜 그의 방식을 한자도 틀리지 않고 복사에 붙여넣은 나의 계좌는 날이 갈수록 녹아내리는 걸까요? 내가 무언가 포인트를 놓친 것일까 싶어 같은 영상을 수십 번 돌려보고 진입 타점을 다듬어 보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지점에서 자책을 하거나 가르쳐준 사람을 사기꾼이라 비난하며 시장을 떠납니다. 잭 슈에거가 40년 동안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을 추적하며 발견한 시장의 가장 매혹적인 진실은 이 실패가 기법의 우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1989년 자신의 첫 인터뷰집을 발간한 이래 수십 년간 일관되게 한 가지 명제를 던졌습니다. 시장에서 영원히 작동하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마법 공식, 즉 성배 같은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훌륭한 전략을 그대로 가져오더라도 그것이 매매를 집행하는 본인의 내면적 성향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기법은 계좌를 파괴하는 독약으로 돌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트레이딩 전략이라는 것은 서점에서 파는 기성복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해 제단된 맞춤 정장과 같습니다. 1989년 잭 슈에거와 만난 전설적인 헤지펀드 매니저 브루스 코브너는 자신의 매매 인생을 돌아보며 트레이더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구축하지 못하면 결코 장기 생존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타인의 기법을 그대로 복사한 트레이더는 그 기법이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손실 구간에서 그것을 버텨낼 심리적 뼈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유명 트레이더가 한번 추세가 터지면 수백 %의 수익을 끝까지 짜내어 먹는 장기 추세 추종 전략으로 100억 원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이 전략의 수학적 기대값은 아주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기법의 치명적인 이면은 추세가 오지 않는 지루한 횡보장에서는 10번 중 7번이나 8번 연속으로 손절매를 감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승률이 20%대에 불과하고 수개월 동안 계좌가 야금야금 깎여나가는 고통을 버텨내야만 단 한 번의 거대한 폭등을 먹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기법을 성격이 극도로 급하고 매일매일 눈에 보이는 수익을 확인해야 직성이 풀리는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가 가져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는 2번, 3번 연속으로 손절매가 나가는 순간부터 멘탈이 사정없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5번째 손실이 찍히면 이 기법은 쓰레기라며 의심하기 시작하고 결국 7번째 손절이 나가는 순간 참지 못하고 포지션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직후에 시장에 거대한 메가 트렌드가 터지며 가격이 폭등합니다. 기법은 맞았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인간의 심리적 내구력이
그 기법의 고통을 견뎌내지 못한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 아주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극도로 무서워하는 사람이 1분 1초 단위로 수천만 원의 자금을 넣었다 빼며 찰나의 차익을 노리는 초단타 스캘핑 고수의 기법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모니터가 번쩍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불면증에 걸릴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손절 버튼을 눌러야 하지만 겁이 많은 그의 본성은 손가락을 마비시킵니다. 결국 단 한 번의 판단 지연으로 거대한 낙폭을 그대로 얻어맞고 파산하게 됩니다. 결국 트레이딩의 우위라는 것은 차트의 기술이나 공식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법의 수학적 특성과 내 내면의 심리적 성향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핏에서 나옵니다. 잭 슈웨거가 만난 시장 마법사들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자신의 성격적 결함과 장점을 현미경으로 보듯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내가 손실을 견디는 임계치가 어디까지인지, 내가 공포를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내가 탐욕에 눈이 머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파악한 뒤 오직 그 본성에 최적화된 기법만을 스스로 정립해 나간 이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시장이 아무리 흔들리고 연속 손실이 찾아와도 자신이 만든 규칙을 기계처럼 신뢰하며 끝까지 집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아마추어들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옷이 펄럭이며 중심을 잃지만 자신의 피부처럼 딱 맞는 옷을 입은 프로들은 폭풍우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항해를 지속합니다. 외부에서 100억짜리 기법을 찾아 헤매는 성배 탐색을 당장 멈추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자금 성격을 규정하고 손절매를 정보로 재정의했으며 내 성향에 맞는 무기까지 손에 쥐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의 본질을 관통하는 프로들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천재가 자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고집을 부리다 파산하는 이 차가운 전장에서 40년 동안 생존한 마법사들은 어떻게 자신의 의견을 눈 깜짝할 사이에 폐기하며 살아남았을까요? 가격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들이 보여준 극단적인 유연성의 실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식이나 선물 시장을 관찰하다 보면 대중의 눈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기이한 현상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 자산가나 노련한 프로 트레이더가 어제 방송이나 보고서에서는 시장의 거대한 상승을 확신하며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잡았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오늘 아침 출근길에 확인해보니 돌연 자신의 포지션을 전량 청산하고 오히려 하락에 베팅하는 매도 포지션으로 완벽하게 돌아선 순간입니다. 대중은 이 모습을 보며 비아냥거립니다. 지조도 없고 주관도 없는 변덕쟁이라며 어제 했던 말과 오늘 하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손바닥 뒤집듯 바뀔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을 하곤 합니다. 내 예측이 맞다는 것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끈기와 뚝심이 있어야 진정한 고수가 아니냐는 대중적 당위입니다. 잭 슈웨거가 40년 동안 월스트리트의 꼭대기에서 생존한 마법사들을 인터뷰하며 내린 최종 결론은 이 기이한 변덕이야말로 그들을 파산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준 가장 강력한 최후의 무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잭 슈웨거가 만난 전설적인 트레이더들은 단 한 명도 자신의 예측이나 포지션과 사랑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조건과 가격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감지한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시장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극단적 유연성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왜 유연성이 트레이딩이라는 전장에서 생사를 가르는 핵심 열쇠가 되는 걸까요? 대중은 시장을 내가 맞춰야 하는 대상, 혹은 내 논리가 옳음을 증명하는 거대한 토론장으로 바라봅니다. 수많은 주말 동안 밤을 새워 데이터를 분석하고 차트를 공부해서 이번에는 무조건 오른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시장은 마땅히 내 노력과 지능에 보답하여 위로 올라가 주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한 인간 중심의 오만입니다. 내가 아무리 완벽한 분석을 거쳐 롱 포지션을 잡았더라도 거대한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나 글로벌 매크로의 흐름이 아래로 쏟아지기 시작하면 내 분석은 그 즉시 아무런 가치 없는 종이 조각이 됩니다. 여기서 아마추어와 프로의 결정적인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가격이 내 예상과 반대로 고꾸라질 때 아마추어들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시장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내 분석이 맞는데 시장이 잠시 왜곡된 거야. 세력들이 개미를 털려고 장난치는 파도일 뿐이야 라며 현실을 부정합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느껴질 정신적 패배감과 자존심의 상처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장이 내 생각에 맞추어 다시 올라와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포지션을 고집스럽게 움켜줍니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계좌의 생존을 담보로 베팅하는 위험천만한 고집입니다. 반면 잭 슈웨거가 만난 시장의 마법사들은 기꺼이 시장 앞에 바보가 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비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시장은 인간의 군중 심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도와 같아서 한번 방향을 잡으면 내 얄팍한 논리 따위는 가볍게 뭉개버리고 폭주한다는 구조적 본질을 명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가격이 내가 설정한 경계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순간 프로들은 자신의 분석 모델이 틀렸음을 0.1초 만에 인정합니다. 그들은 내가 틀렸고 시장이 옳다는 명제를 가슴 깊이 새겨둔 이들입니다. 내 자존심에 상처가 나든 말든 화면에 찍히는 실제 가격의 흐름이 하락을 가리킨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매수 버튼을 지우고 매도 버튼을 누릅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자마자 도체 방향을 망설임 없이 바꾸는 노련한 항해사처럼 그들은 가격이라는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포지션을 즉각적으로 동기화시킵니다. 시장에서 자존심을 지키려는 자는 파산이라는 처참한 대가를 치르고 자존심을 기꺼이 버린 자는 누적 수익이라는 거대한 보상으로 돌아온다는 진리를 온몸으로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잭 슈웨거가 40년간 축적한 데이터가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트레이더가 시장에서 실패하고 파산하는 이유는 그들이 공부를 안 해서도 아니고 기법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잃으면 안 되는 두려운 돈을 투입해 뇌의 인지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산 대비 과도한 베팅 사이즈를 설정해 수학적 생존 확률을 스스로 제로로 만들며 손절매를 정보가 아닌 고통으로 받아들여 도망치고 내 성향과 맞지 않는 남의 옷을 빌려 입은 채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맞다는 자존심을 꺾지 못해 시장에 폭주하는 기차 앞에 맨몸으로 버티다 기계적으로 갈려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99%의 아마추어가 파멸에 이르는 생물학적이고 수학적인 필연의 메커니즘입니다. 트레이딩의 전설들은 우리에게 대단한 비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남긴 유산은 아주 단순하고 차갑습니다. 뇌가 이성적으로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자금만으로 시장에 들어오십시오. 단 한 번의 예외적 파도에 계좌가 터지지 않도록 베팅의 크기를 철저하게 분쇄하십시오. 손절을 내가 틀렸음을 알려주는 고마운 정보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내 본성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나만의 무기를 갈고 닦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의 가격 흐름 앞에서는 언제든 무릎을 꿇고 바보가 될 수 있는 극단적인 유연성을 장착하십시오. 이 규칙들을 내 계좌와 마인드셋에 문신처럼 새겨 넣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당신은 매일같이 재물이 되어 사라지는 대중의 줄에서 벗어나 시장의 파도 위를 자유롭게 서핑하는 진정한 시장의 마법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시장은 결코 당신의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오직 스스로를 통제하는 자만이 이 잔인하고 아름다운 전장에서 마지막까지 웃으며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 응원에 힘입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익한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유니크 경제학의 유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